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7일 새벽목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흔히 흑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투기 혐의,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 외에 또 하나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했다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부분은 김의겸 의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 이런 혐의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흑석동 상가 재개발 9구역에 산 거죠. 그 매입 의혹인데 이게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접할 수 있는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상가주택을 매입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김의겸 의원 본인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재개발 구역의 상가 부분은 다 공개된 것이고, 그건 맞죠. 공개된 거. 그래서 그 설명을 들어보면, 아니, 흑석동 재개발 상가 거기에 투자를 했다.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관리 처분 이런 거 다 하고 절차에 따라서 이미 다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비밀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만 놓고 보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데죠? 과거 부패방지위원회였습니다. 그러면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는 결국 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의 그 행위를 조사해서 드러내는 것, 이게 전문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노하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 사람들이 재개발 과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거기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 부패방지위원들이 보기에는 틀림없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흔적이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김의겸 의원은 반박을 해가면서 일반적인 재개발 절차 부분만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의겸 의원한테 열람시켜준 그 혐의 내용, 지금 국민의힘은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혐의 내용, 검토 의견이라는 건 권익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의견인데 그것까지 다 공개했습니다. 그리고서 자, 일반 국민들도 한번 판단을 해주세요, 이런 거죠. 국민의힘 거기에 윤희수 의원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의겸 의원 지금 그거 공개 못하고 있죠. 열린민주당 불문에 붙이겠다 그러면서 공개 못하고 있죠. 왜 못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있는 업무상 비밀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김의겸 의원의 설명과 완전히 다른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간에서 추측하건대는 청와대 대변인이니까 아마도 시공업자나 이런 쪽하고, 왜냐면 상가를 매입하더라도요, 그 상가를 매입하면 거기에 이제 아파트도 분양받고 상가도 받을 텐데 그 중에 어떤 어느 지점에 뭐가 있다,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재개발 구역에 정문을 어디로 내고 이런 것도 그 상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혹시 누구한테서 귀뜸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하튼 본인이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마 현장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면 그 부분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김의겸 의원이 지금 해명하고 있는 지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에 의뢰를 해서 조사하도록 한 그 부분, 이게 안 맞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외에 하나가 더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과거에 나온 얘기인데, 이제 김의겸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을 그만두면서 그냥 현장 기자들이 취재를 포기했던 부분입니다. 바로 대출특혜죠, 대출특혜. 무슨 얘기냐면, 대변인일 때가 2018년 7월인데 이때 흑석동 상가주택을 매입했는데 매입한 가격이 25억 7천만 원입니다. 25억 7천만 원. 근데 이게 KB국민은행에서 10억 2,080만 원을 대출했고, 그리고 총 16억 4,580만 원을 대출받아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은 불과 9억 정도 가지고서 이 25억 7천만 원짜리 흑석동 상가를 매입한 거죠. 이것만 봐도 벌써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거, 자기 감당할 능력보다 훨씬 큰 거를 대출을 받아서 샀다. 그러면 거기에는 요거는 확실한 투자처다 라는 생각,
그걸 그냥 시쳇말로 얘기하면 그게 투기 심리입니다. 투기 심리. 그렇죠? 아니, 저 같아도 제가 재산이 9억밖에 없는데 25억짜리를 사겠다는 엄두도 못 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확실하게 이게 돈이 될 것이라는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걸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제 수사 의뢰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본인이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이 대출금, 16억 원이 넘는 이 대출금이 그걸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다. 이런 의혹입니다. 그럼 왜 특혜가 있느냐? 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공인중개사 이런 곳에 한번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개발 예정지의 건물은 이제 감정평가를 받아서 대출을 합니다. 은행은 담보대출은 감정평가를 받죠. 그런데 재개발 대상이라는 거 곧 철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적인 건물보다 감정평가액이 낮을 수밖에 없죠. 철거 대상이니까. 곧 허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낮을 수밖에 없어요. 시세보다 감정평가액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것은 요거는 곧 허물고 거기에 새 건물을 지을 것이기 때문에 새 건물에 대한 기대 가치, 새 건물을 지으면 값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제 고려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세보다 감정평가, 재개발 예정지 감정평가는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더군다나 이때가 언제냐면 정부가 임대료에 따른 대출액 규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임대료가 얼마면 대출액은 얼마 정도 이런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준을 적용하면 여기에 대략 한 6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6억 원 정도. 그리고 이 기사가 김의겸 의원이 한참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을 때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들도 여기는 대략 6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16억 원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일부 나온 얘기입니다만 들여다봤더니 이 대출을 받은 곳이 마포구 성산동 지점입니다. KB국민은행 성산동 지점인데 거기 지점장이 그 김의겸 의원의 군산제일고등학교 1년 후배입니다. 잘 아시지만 고등학교 1년 후배 정도 되면 그리고 본인이 기자를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대변인까지 하면 서로 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이제 합리적인 분석이고요. 뭐 그거 이제 아는지 모르는지 조사해보면 금방 나오는 것인데 대개 대출은 어디서 받습니까? 우리가 그냥 국민 눈높이에서 얘기를 하자고요. 대출은 그 건물이 있는 곳이나 아니면 자기 거주지 부근 은행에서 받죠. 그래야 대출 받으러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서류도 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거나 자기 거주하고 있는 곳은 자기 집 팔고 관사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여기 종로구 청와대 관사 주변이나 어디 뭐 이쪽에서 대출을 거기 국민은행이나 뭐 아니면 다른 은행이나 거기서 대출을 받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런 것이고 그럼 건물 소재지는 또 어디냐? 흑석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흑석동 주변에서 받든가 이게 상식적인데 왜 마포구 성산동 지점까지 갔을까? 그게 바로 고등학교 1년 후배가 지점장이기 때문 아니겠는가? 이게 이제 합리적 의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바로 그 점을 의심했고 그래서 이게 흔히 얘기하면 이 담보대출이라는 것은 그 본인이 이제 신청해서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서류 조작 의혹까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흑석동 김의겸 의원이 산 그 건물을 가지고서는 10억 대출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왜 그러냐? 거기에 보면 임대할 수 있는 상가가 4개라고 합니다. 거기에 임대할 수 있는 상가가 4개인데 대출 서류에 보면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 조작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실제 월 임대료 수입이 275만 원인데 대출 서류에는 임대할 수 있는 상가가 10개로 늘어가지고 월 525만 원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담보대출을 받았다. 이거 서류 조작이죠. 그러면 결국 서류 조작을 본인이 했고 이걸 눈 감아준 사람이 군산제일고등학교 1년 후배인 KB국민은행 성산동 지점장이고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대출이 안 됐는데 그거를 KB국민은행 지점장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후배인 지점장이 눈 감아주어서 10억 대출을 받고 다른 곳에서도 일부 대출 받고 그래서 16억씩이나 대출을 받아서 그 건물을 샀다. 이것이 바로 특혜대출이다. 충분히 특혜대출 의혹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수사 의뢰를 한 게 업무상 비밀 이용, 그 다음에 특혜대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했는데 자 김의겸 의원이 자기 해명을 한다고 하면서 한 가지만 해명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업무상 비밀 의혹, 비밀 이용 한 적 없다. 그런데 그것도 재개발의 일반적인 절차만 설명해가면서 그건 다 공개된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 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을 리가 있습니까? 전 그건 없다고 보고요. 김의겸 의원이 공개 안 한 업무상 비밀 의혹 자기는 봤을 테니까 그게 틀림없이 있고 특혜대출 이 부분은 김의겸 의원이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충분히 열린민주당에서도 다 알고 있고 본인도 열람을 했는데 왜 이 부분을 공개를 안 했을까요? 해명을 왜 안 했을까요? 특혜가 아니다. 그거는 이게 공개됐을 경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일반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아마도 그런 판단 아래에서 안 한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가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 국가수사본부는 또 수사본부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상황실에 근무했던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지휘하는 기구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김의겸 의원을 수사한다. 이런 얘기죠. 어찌 보면 뭐 이해충돌 상황이 되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차라리 국가수사본부장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보다 중립적인 곳 여기로 옮기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거나 뭐 본인이 뭐 수사지휘를 직접 하지 않겠다거나 뭐 이런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이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믿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마침 또 뭐 이제 대선이 6개월 남짓 남았습니다만은 자 법조인들이 특히 많습니다. 대선 주자 간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부터 여기서 김의겸 의원에 대한 수사를 국가수사본부가 제대로 이런 거 검사 오래 해본 사람은요 금방 압니다. 이게 어떤 일인지. 저도 법조 출입을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딱 보니까 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라는 건 이건 김의겸 의원이 설명하는 거 외에 무언가가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뢰를 한 것이고요. 특혜대출 의혹 이것도 거의 명백하다. 범죄 혐의가 거의 명백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뭐 저도 뭐 사회부 기자도 해보고 뭐 다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결코 그렇게 간단한 혐의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추가된 혐의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고 업무상 비밀 이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 그건 이제 국가수사본부만 믿고 있을 수 없으니까 현장 기자들도 국민권익위원회 등 이런 곳에서 취재를 조금 더 폭넓게 해보고 그다음에 뭐 언론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뭐 관련 기관에서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